찍다 보면 무슨 결과가 오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 들어가면 그게 더 보기가 좋으니까 넓게 찍어야 돼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타이트하게 이렇게 입는 것보다 좀 여분이 있으면 활동하기도 편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진을 찍고 나가지고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둬야 돼요. 항상. 그래가지고 잘 판단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잘라낸다든가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아, 잘못 찍었구나. 그때 느껴요, 그걸. 그러니까 항상, 모든 피사체를 다 집어넣고 자기가 찍고자 하는 것보다 약간 넓게 그렇게 찍고, 화소만 괜찮다면 괜찮아요. 근데 화소가 만약에 낮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줌을 시켜야 되는데 잘라낼 필요면 줌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화소가 안 좋은 카메라들은 안 되니까 특히 핸드폰 용량 적게 놓고 찍는 분들은 그게 안 돼요. 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화소가 어느 정도 되면은 넓게 찍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이런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원래 이렇게 큰 사진이에요. 큰 사진 이게. 근데 요마직을 잘라가지고 확대시킨 사진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그러니까 항상 넓게 찍어가지고 자기가 수정과 이 각도를 이렇게 맞추다 보면 이게 사진이 빤듯이 이렇게 맞추다 보면 요마직이 잘려나가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항상 여유롭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딱 자르면 하나의 작품 사진이 나오니까 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항상. 그냥 딱 정확하게 찍지 말고. 지금 요런 경우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지금 요마직을 자른 거 아니에요. 지저분한 부분을 없애버린 거라고. 불필요한 건. 요런 식으로 해서 자르면 돼. 그러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잘려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크롭할 때 생각을 해가지고 찍으시고 화소가 1600 이상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화소가 뭐 1200이다 이런 것은 안 돼요. 절대. 왜 그냥 화질이 안 좋아지니까 화질이 높은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화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진을 이 사람이 딱 어느 정도의 이 장면을 찍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탁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잡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괜찮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작품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보기에 괜찮잖아. 시장 봐가지고 이렇게 딱 가져가는 거 누가 이거 잡히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지만 얘가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 또. 달라고 음식을 달라고 적었는데 굉장히 좋잖아요. 구도도 딱 맞고. 그러니까 넓게 찍다 보면 이렇게 걸려들어요 이게. 근데 만약에 요 부분만 가가지고 딱 이 사람들 가는 거 제외하고 찍었다고 하면 아무 저기가 없어요. 요거 한 사람 요거밖에 피사체밖에. 그러니까 항상 넓게 찍다 보면 이렇게 걸려드는 게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사진. 그리고 요즘은 지난번에 헤드 쪽을 많이 이렇게 높여가지고 찍는다겠죠. 여기도 헤드 스페이스가 없잖아요. 요즘 이렇게 많이 뭐 자르고 하니까 그거 요즘 별로 신경 안 써요. 자기 개성대로만 찍으면 돼. 여기도 지금 삐뚤어졌죠. 수평과 수직이 안 맞아요. 지금 이 사진도.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아까 사진도 이렇게 맞추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잘려나가는 거야. 수평하고 수직을 맞춘다고. 사진 자르는 프로그램은 SKB인가 그 프로그램 그거 쓰면 돼요. 그거 수평 수직 다 맞춰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자르면 이런 식으로 잘려요.
이 사진 보다시피 여기도 수평하고 수직이 전혀 안 맞아요. 근데도 작품성 있게 보이니까 그래도 잘 찍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이것은 그냥 정상대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일부러 틀어가지고 찍었는데 뭐 의미가 있어요? 그냥 스토어인데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찍는 게 이런 건 난데 이 사람은 지금 수평하고 수직이 완전히 틀어야 좋다 하니까 자기 의도대로 그냥 틀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봐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찍었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일반 그냥 스토어인데 뭐 때문에 찍었을까 이거? 아무 저것도 없잖아요. 근데 틀어버린 거야 약간.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사진은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잘 찍었죠. 근데 어때요 사진이? 너무 정확하잖아. 옛날에는 이게 잘 찍는 사진인데 요즘에는 이게 잘 찍는 사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찍고자 하는 것을 약간 파괴해가지고 좀 찍어라. 그 뜻에 의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수평과 이렇게 뭐 여기도 지금 수평 수직 안 맞잖아요. 요런 사진이 컬러풀하고 더 멋있게 보이니까 요즘은 자꾸 이게 틀어가지고 찍는 거예요. 스페이스도 안 맞추고 요런 사진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난데 오버노출이 돼가지고 너무 환하게 찍어가지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굉장히 밝게 찍으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어두운 것은 노이즈가 조금 발생을 해도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버노출을 시켜가지고 밝게 찍어가지고 픽스를 하려고 하면 픽스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아무리 히스토그램 자꾸 뭐 해도 어려우니까 조금 검게 찍더라도 오버노출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흑백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질감이나 이런 저희가 명확하게 나타나게 이렇게 찍으면 뭐 자기 의도된 대로 이 사람은 찍은 것 같고 여기도 지금 수평 수직이 뭐 거의 복잡하지만 맞추진 않았는데 이렇게 지난번에 봤던 사진하고 이 사람도 이걸 의도한 거야. 이 쇳덩어리 이렇게 신호등 그거 같은데 의도해가지고 찍고 여기에도 지금 발이 보이죠? 여기도 발이 있어요. 지금 누구 사진 찍어주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 지나가는 행인 발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전 시간에 한 거고 여기도 일부러 이렇게 집어든 거예요. 이 사람도. 이 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찍다 보면 저렇게 하나씩 이렇게 걷어 들리는 게 자연스럽고 사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찍을 때 너무 이렇게 좁게 찍지 말고 넓게 찍다 보면은 저렇게 하나씩 걸려 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넓게 한번 찍어봐요. 그 다음에는 조리개 우선 모드 A가 조리개 우선 모드예요. 카메라 다이얼 있죠? 다이얼 몰라요? 요게 이제 카메라 우측에 달려있는 저기 메뉴 다이얼인데 캐논 거하고 나이콘 소니 거하고 이렇게 양분돼 있어요. 얘네 건 두 개는 비슷하고 캐논 것은 틀리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비샷다 있고 매뉴얼이 있고 조리개 우선 모드, 타임 우선 모드,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모드, 자동 모드 이렇게 이게 돌려가지고 할 수 있고 어느 것은 나이콘 같은 경우 뭐 이런 것은 여기를 눌러가지고 돌리는 것도 있어요. 눌러야 돌아가는 거. 근데 캐논 같은 건 그냥 돌리면 돌아가요 이게.
지금 얘기했듯이 P는 프로그램, M은 수동. 요거 뭐 말 그대로 아시겠죠 이거? 카메라 뭐 쓰시는 분들은 대충 알아요 이거. 근데 이제 그거 P나 M이나 이런 것을 넣고 뭘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 대충은 저건 알 거예요. 조리개 모드가 뭔지 뭘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찍어야 되는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 P가 뭐고 M이 뭐고 요것은 기본적으로는 안다고 그걸. 그래서 오늘은 A 모드 이거 엊그제 했던가요? 안 했죠? A 모드에 대해서. 근데 이거 보니까 한 것 같아가지고 조리개를 사진을 찍을 때 조리개를 조여주는 것과 열어주는 게 있어요. 그죠? 조리개 값을 줄이면 빛의 양이 굉장히 작게 들어와요. 그리고 열어가지고 확 개방을 시키면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조리개가 사람 눈동자를 갖다가 조이면은 이런 식으로 조여지면은 빛이 이 구멍으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써요? 빛이 조금 들겠죠. 그러면 사진이 선명해져요. 근데 조리개를 확 열어가지고 찍으면 사람하고 피사체가 이 뽀샤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얼굴이 쨍한 것보다 뭐 인물을 부각시켜야겠다 하면 조리개를 줄여야 되고 안 그러고 뽀샤시한 그런 사진을 원한다 보면 조리개를 확 열어주면 돼요. 조리개 값이 뭐냐? 이거예요. F 값이 뭐냐면 1.4, 2.0, 2.8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스텝으로. 이거보다 한 스텝 올라간다 그러는데 F 값이 이게 F 값이에요. 그리고 이게 셔터 스피드. 그리고 이게 ISO. 그러니까 이거보다 보통 한국에서 얘기할 때 등간호출이라고 그래요. 등간호출법이라고. 그러니까 100에서 200으로 올라갈 때 한 스텝이라고 그래요. 한 스텝. 그리고 배가 2배씩 증가가 된다는 거. 그죠? 100, 200, 400, 800. 핸드폰 거기 보셔도 똑같이 ISO로 똑같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ISO를 왜 증가를 시킬까요? 밖에 해변가 나갈 때는 무조건 100이에요. 100, 400 요 사이. 근데 이것을 올릴 때 만약에 실내에 어두운 데 간다. 지금보다 굉장히 어두운 조도가 됐을 때에는 보통 예전에는 800에다 놓고 찍었어요. ISO를 800. 근데 옛날 필름 카메라 혹시 사보신 분들은 거기에 박스에 이렇게 써있죠. 100, 200, 400.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감도 필름이라 해서 따로 팔았는데 800짜리 이상은 고감도예요. 고감도. 근데 어두운 실내 가가지고 찍을 때 프레시도 없어. 그럴 때는 올려야죠. 이걸 ISO를 올려야 스피드가 이게 쭉 같이 올라가요. 여기. 근데 다른 것은 반대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이게 움직여가지고 다시 내려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반비례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얘가 내려오고 얘가 아래로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밖에 나가서 해변에 갔어. 굉장히 밝어. 100에다 놨다고 치면은 어디로 가요? 16으로 가야 돼요.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10을 만들기 위해서는 숫자 조합이 이렇게도 필요하죠. 3 플러스 4 플러스 3 하면 10 되죠. 근데 5 to 3 해도 1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조합으로 해가지고 얘가 올리면 얘네들이 다 틀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간호출이에요. 이 세 가지 ISO하고 감도하고 셔터 스피드하고 F값하고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도 다 틀어져요. 그렇지만 값은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어두운 데 가가지고 찍으려고 하면 무조건 올리고 그러면 이게 떨어지니까. 자, 근데 문제는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이걸 올렸어요. 3200으로. 근데 이게 뚝 떨어져. 뭐 5.6이나 4.6 이렇게 왔어. 어떻게 될까요? 이 스피드는. 스피드가 뚝 떨어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쫙 얼굴이 나가요. 막 이 동작도 이렇게 막 늘어지고. 그래서 125 아래로 초보자들은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125가 아니고 80까지는 오케이. 80. 셔터 스피드가 80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옛날에 필름 카메라 찍었을 때도 보통 125에 뭐 5.6 실내에서 그렇게 찍어라. 그 초보자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움직이면은 상이 나가니까. 어느 카메라고 이거 똑같아요. 그럴 때에는 IS를 쭉 요즘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자, 이게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결과가 초래하죠?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거. 이럴 때 공짜로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는 게 이게 노출값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뭐 5.6일 때 조리개가 얼마 정도 열리고 했는데 우측 그림을 보면 거기 지금 노이즈 센서 센시티브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노이즈가 100일 때 얼마 끼고 200일 때 얼마 끼고 그 거뭇거뭇한 게 노이즈가 끼죠. 그 노이즈가 끼는 거예요. 근데 25,600으로 해서 ISO가 내려갔다고 쳐봐요. 검게 변하죠. 그러면 사진이 점선 부분이 많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야 돼요. 올리면 올릴수록 배경 화면이 시커멓게 변한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800 실내에서 800 정도로만 놓고 찍으라고 그랬어요. 800. 근데 요즘은 카메라들이 좋아가지고 1600 넣어도 아무 이상 없고 3200 나도 3200을 주로 쓰는데 요즘 3200을 놔도 그다지 상관없는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가끔 이렇게 보시고 왼쪽 제일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조리개를 조이니까 어때요? 사진이 잘 나오죠? 조리개를 열면 뒤쪽이 아웃포커싱이 돼요. 저렇게. 그것만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요 표만 언더스탠을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등가 노출은 항상 스텝씩 올라가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 초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 전 시간에 안 봤어요, 이거? 이상하네. 분명히 50mm, 85mm 했는데 내가. 하셨어요. 했죠? 그렇다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조리개를 최대로 쪼개면 선명해진다, 사진이. 그러니까 누가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걱정할 필요 없고 조리개를 팍 줄여. 그러면 쨍하는 사진 나와. 깨끗하게. 근데 조리개를 갖다가 쫙 열어가지고 F값이 뭐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펑퍼짐한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흐릿하게. 그러면 아이씨 이거 못 줘 사진. 아 잘못 찍어서 그거 안 나왔어 하고 만다고. 그러니까 누가 찍어달라고 하면 뭐 인물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확 열어가지고 어느 정도 열어가지고 찍으면 뒷배경 날아가니까 좋죠. 근데 이렇게 찍어야 될
때 확 열어가지고 반대로 해가지고 찍어버리면 퍼지면 사진 되니까 선명도도 않고 선명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집에 가서 픽스를 해야 된다고 이게. 그런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빛의 양하고 피삭의 이 심도하고 그거 잘 계산해가지고 쪼리면 선명해진다는 거 항상 머릿속에다. 여기도 뭐 똑같아. F22 올라가니까 굉장히 선명해지고 점점 이렇게 변해가지고 뒷배경이 아웃포커싱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꾸 조리개를 밑으로 열어주면 F값이 낮아지니까 굉장히 아웃포커싱이 다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오픈시키면 안 돼요. 특히 경치 찍을 때 조리개를 쪼여줘야 돼. 그러니까 뭐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찍는다든가 할 때는 조리개를 쪼여줘가지고 F16이나 22 또 밝으니까 그때 되면 조리개를 쪼으니까 어떻게 돼요? ISO는 쫙 내려와가지고 100으로 가겠죠? 이거 자신 없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카메라 보면 오토에다 놓고 찍어요. ISO를 자동. 그럼 지가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M모드 할 때 매뉴얼로 내가 직접적으로 다 노출도 맞추고 할 때에는 이게 필요해요. 근데 나는 자신 없어서 못해. 그렇게 하면 그냥 사진 안 넣어요. 항상 M모드에 넣고 연습을 해봐요. 집에서 꽃도 찍어보고. 그러면 나가가지고 16일 해변가 가서 16이라 놓고 보통 16, 11 뭐 이런데 여기로 가면은 ISO는 자동적으로 밑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M모드에서. 이걸 알면 쉬워요. 이거 알면 거의 다 알았다고 보는 게 좋아요. 이것은 상대적인 거니까. 실내로 무조건 들어가면 이게 뚝 떨어져요. 검다. 그럼 더 떨어져 이게. 가지고 나중에는 카메라가 인식도 못해. 검은 데 가면 버벅대 이게 렌즈가. 초점을 못 잡는다. 교수님, 이게 완전 수동 모드로 놓을 때 이 세 개를 내가 다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도 궁금한 게 ISO를 해변이다 치면 ISO를 100을 놓고 그냥 대표값을 알고 싶은데 그럼 F는 16이나 22로 놓고 그렇죠. 여기로 가야죠. 예? 이럴 경우에 내가 안 맞추려고 해도 벌써 이렇게 그 안에 보면 얘가 올라가 있어요. 지가 움직여 요즘은. 올라가요 그냥. 이럴 경우에 셔터 속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보통 해변 좋은데 250이나 500이나 뭐 요즘은 이게 자동으로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뭐 3200초 뭐 이렇게 이게 지금 분의 1초예요. 30분의 1초고 이게 지가 자동으로 올라가 있어. 프로그램 모드에다 놓고 올라가나 이렇게 돌려보면은 거기에 초가 나와요. 내가 ISO 100을 놓고 가서 반샷 딱 살짝 눌러보죠. 그러면 얘는 벌써 여기 가 있어요. 딱. ISO만 잘 맞죠. 그렇죠. 만약에 ISO가 400이나 800으로 놨다고 쳐도 얘는 쫙 내려와 있어요. 거기 딱 보면. 네.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냥 일반 그늘 있고 이런 때 그럴 때는 여기만 가면 돼요. 100에서 400. 네. 자동 모드 같은 경우는 지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오토매틱에다 놨으면은 지가 왔다 갔다 해요. 지가 알아서.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꼭 저거로 해야 되겠다 하고 짝짝짝짝 돌려가지고 그 눈금 있죠. 예. 그 카메라 아이커버에 쳐다보면 눈금 있죠. 이런 눈금. 예.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화살표를 갖다가 위로 올리면 한 스텝 올리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오버 노출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 스텝. 그죠? 근데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검게 나와요 사진. 그래서 항상 여기다 맞추라고 해서 제로로 만들어줬는데 보통 실내에 가면 이거 만지기 귀찮으면 이것을 스텝을 올려줘요. 그냥 여기서 하나 찍고 딱딱 올려가지고 여기서 한번 찍고 여기서 한번 찍고 세 장을 찍어봐요. 엄청 차이 나요. 나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거 만지기 귀찮으니까 여기에서 어떨 때는 막 팍팍 올려가지고 찍어놔요. 세 장을. 그러면 어느 때에는 요게 걸리고 어느 때는 요게 걸려요. 이거 굳이 막 이거 찾아가지고 이거 못 올 때, 특히 행사 같은 거 할 때, 요걸로 올려버려요 그냥. 그거랑 ISO랑 무슨 차이인가요? 이게 결국에 이것을 올려주는 거란 말이야 이거. F값을 한 스텝 올라가잖아. 이게 또 두 칸이 올라가면 몇 배 하겠어요? 2배 올라가잖아. 무슨 그게 뭐예요 그래? 뭐가? 아니 방금 이거 가는데 스텝을 올린다 그러는데 F값. 아 F값을 건드리라. 여기 이게 올라가면 F값이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밝기가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한 스탑 올라갈 때마다 2배씩 늘어난다니까. 여기처럼 100, 200, 400, 2, 4, 8 배수로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서 한 칸 올라가면 배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갖다 자꾸 올려가지고 끝에다 맞춰 환하게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이걸 올려주면 돼. 다시 내려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밑으로 내려가지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때는 여기다 보통 우리가 자동이 제로에다 맞추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행사장에서 처음에 이렇게 찍어보니까 제로에 지금 맞춰진 게 맞다. 그죠? 근데 행사를 하면서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졌어. 그죠? 그러면 이것을 올리던가 아니면 여기서 확 올려가지고 찍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 찍어서 나오는 거 보면은 만족할 만한 사진이 여기서도 나와요. 굳이 빨리 이거 맞추고 깜깜한데 어디서 어떻게 봐요? 아무리 이거 나이 조그마한 거 그거 2개 해놓고 맞춘다고 해도 그게 빨리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거 했지? 벌써 그럼 끝났는데. 그럴 때에는 조그다이를 돌려가지고 요거를 후닥닥 올려버리면 자 0에서 한번 찍고 여기서 한 커트 찍고 한 스텝 정도 올려가지고 한번 찍고 뒤쪽에다 한번 찍어봐요. 그러면 그 3장 중에 한 장은 정상적으로 나와요. 굳이 이거 안 만져도. 그게 노출이에요. 노출이죠. 네. 그러면 밝고 어둡고는 셔터 속도나 그다음에 F값이죠. 그게 다. 그보다도 조정하는 건 ISO나 지금 매뉴얼로 찍는 게 아니고 P모드로 찍죠. 지금은 그렇죠. 네, P모드에도 이게 통용이 돼요. 나머지는 통용이 안 돼요. 이건 매뉴얼로 찍을 때. 근데 P모드에서는 항상 보통 여기다가 조그 다이얼 짝짝짝 돌려가지고 여기다 찍죠. 근데 여기다 찍는데 사진을 딱 보니까 사진 거기 보고 아 잘 찍었네 이거 아니에요. 카메라에 딱 그 올라오는 그 사진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컴퓨터에다 딱 넣고 보면은 아 사진 아니다 그런 경우 많죠. 똑같다고 그게. 절대 그걸 쳐다보는 것은 빨리 대충 어떻게 찍겠다는 거 하고 구도를 보는 거예요 그건. 그죠? 빨리 보고 괜찮네 잘못 찍었다 하면 빨리 다시 찍을 수 있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뒤에 거기에 나오는 뷰파인더 거기에 나오는 모니터에 나오는 것을 갖다가 사진 잘 찍었네 나중에 집에 가서 컴퓨터에 연결하고 딱 사진을 쳐다보면 아니에요. 아무것도 잘 안 맞아. 특히 날아간 거 사람이 탁 움직였는데 이게 날아갔는데도 거기서 깨끗이 나와. 이 정도면 최고로 잘 찍었다. 안심하고 집에 가서 딱 봤는데 이게 뭐야 사진이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P모드에다 놓고 제로에다 찍었다. 근데 어두워 사진이. 그러면 빨리 조그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조금만 돌리면 여기로 올라가 버려요. 또 한 번 또 올려서 또 한 번 찍어. 이 3개를 찍으면 그 중에 하나는 밝고 하나는 중간 정도 되고 하나는 정상적인데 어둡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 이것도 싫어. 그러면은 한 방에 끝내는 거에서 옵션에 가가지고
한 번 쉬었다 누를 때 3장을 찍혀. 어둡게, 중간, 밝게. 한 번 쉬었다 누를 때마다 3장씩 세이브가 돼요. 카메라 안에 보면 옵션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그게 번거롭고 나중에 버리려고 하면 귀찮고 하니까 요런 방식으로 해서 찍고 필요 없는 것은 버려라. 그 얘기예요. 이게 습득이 안 돼서 그래. 습득을 이렇게 자꾸 찍고 하다 보면 이게 빨리 감이 와요. 아, 이 얘기구나 하는 게 오는데 지금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이해도 안 오는 것 같고 헷갈리고 이런데 찍다 보면 아, 이 소리가 이 소리였었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걸. 그러니까 집에다가 옷장에다만 넣어놓지 말고 열심히 찍어. 핸드폰으로 해도 무방해요. 이거. 처음에는 뭐 ISO가 뭔지 셔터가 뭔지 F가 뭔지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그 얘기가 이 얘기였었구나. 그 얘기예요 이게. 예. 보통 ISO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디다 놔요? 오토에다 놔요 그냥. 아까 저기 조그다이엘 거기 볼 때 자동 오토에다 놓고 찍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딱 끼워가지고 보니까 사진이 완전히 검고 개판으로 나오니까 나 이걸로 안 찍을래. 핸드폰이 더 편해. 핸드폰하고 일반 저거하고 뭐가 차이예요? 핸드폰은 그냥 넓게 찍기 위한 그런 사진 렌즈하고 그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넓게 찍고 이런 거 찍을 때 잘 나와요. 그게. 우리가 찍는 사진보다.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자신이 없을 때는 차라리 놔두고 핸드폰으로 찍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에이 그럴 수는 없지. 할 때는 자신은 없지만은 찍을 때는 차라리 프로그램 모드로 찍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꼭 프로페셔널이라 해가지고 M 모드만 찍는 거 아니에요. A 모드도 찍고 똑같아요. A 모드도 많이 사용해요 이게. 특히 인물이나 야경에는. 왜 그러냐면 야경에서는 조리개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저건데 보통 M 모드로 찍어야 뭐 프로페셔널이다? 그건 아니에요. 카메라의 특성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경치 같은 거 찍을 때는 16 정도 밝은 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빛이 많아요. 산 같은 데나 바다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항상 조리 F값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 옛날에는 22도 없었어요. 16만 가지고도 다 찍은 사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열어가지고 F값이 낮아지면 아웃포커싱이 무지 잘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빛의 갈라진 표현인데 조리개 이제 날수 곱하기 2인데 이게 그래야 이제 빛의 갈라짐이 있어요. 이게 조리개가 몇 개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필터가 있죠. 필터를 껴가지고 이 엄청나게 이렇게 저건데 보통 8매 빛 갈라짐이 8개 정도가 제일 무난해요. 지금 여기 보면 2, 4, 6 날이에요 이게. 6날. 근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죠. 12날 정도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해서 빛의 갈라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경 사진 찍을 때에는 항상 A 모드 파이어웍 같은 거 할 때 A 모드로 가서 찍는다는 거. 그러니까 홀수와 짝수가 이렇게 틀려요. 빛 날개가 빛 갈라짐이. 여기는 굉장히 많지만 짝수일 때는 이렇게 몇 개가 안 돼요. 6매 정도. 근데 야경 사진을 찍을 때에는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날수가 있는 게 좋지. 이렇게 하면 뭐 이게 태양도 아니고 어때요 이거?
조리개 날수가 많으니까 산란하잖아. 그러니까 요런 정도가 좋지 요런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아요. 조리개 날수가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을 때 항상 뭘 받쳐요. 여기 어떻게 받쳤어요? 나뭇잎이나 피사체에다가 딱 지금 여기는 맞췄는데 밑에를 끌었어요. 이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뭐 끌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주 저거는 태양이에요. 태양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파리나 보통 나무에다 걸쳐가지고 조리개 가지고 쫙 해가지고 찍으면 이렇게 갈라져 버려요. 여기도 지금 다리 위 교각에다가 한 거고 여기 똑같이 이렇게 이건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가해 쪽에다가 태양을 갖다 이렇게 걸쳐가지고 찍으면 빛이 이렇게 쫙 갈라져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세요. 연습 안 해보면 이게 과연 될까? 한번 찍어보면 여기에 매료돼가지고 계속 이런 사진을 찍으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문짝이나 걸치던 나무에다 걸치던 나무 이파리에 걸치던 이렇게 한번 찍기 시작하면 뭐 풍차 날개에다도 저기 솔뱅 같은 데 가가지고 날개에다 사람 수락해 놓고 자기가 움직여가면서 찍으면 일단 뒤 배경은 걱정할 거 없어요. 연습 삼아 찍는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걸쳐서 찍어봐요. 이런 사진 나올 정도로. 원래는 이건 해오라고 숙제를 줘야 되는 거야. 이게 한 장씩 찍어오라고. 근데 숙제는 줄 수 없고 그렇다는 거. 이렇게 찍으면 멋있어요. 사진이. 그렇게 찍으면은 사진이 이렇게 어둡게 나오지 않나요? 저건 고정한 건가요? 어디가? 그 역광 아니고. 고정시키기도 하고 네. 어떤 것은 플래시를 터트린 것도 있고. 저 중간 사진은 되게 다리가 햇빛을 안 받는 부분인데 아니지. 디테일하게 나온 것 같아서. 우리가 사진이 뭐야? 빛을 잘 활용하는 게 그 사진이라고 했잖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밝어 굉장히. 이런 데는 보통 F값이 11에서 16이 나온다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다 밝어. 이게 만약에 저거 하다 그러면 플래시를 터트려 줘야지. 대낮에도. 피사체가 조금 어둡게 나올 것 같다면 그냥 터트려 줘. 그냥 강제 발광시켜서. 근데 제 경험상 저렇게 지금 저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면은 하늘이 다 날아갔었던 것 같은데 너무 밝아가지고. 밝아가지고 하늘이 날아간다고? 네. 아니지. 그건 조리개 문제지. 만약에 조리개를 열었다. 그럼 다 날아가지. 안 나오지. 조리개를 쪼여가지고 찍으니까 이게 다 나온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조리개를 쪼아줘야 돼 이거. 조리개를 열면 여기가 다 날아가. 요 사람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조리개를 쪼아가지고 해줘야만이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데 같은 경우 사진을 찍으면 나무 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겠어 이거? 어둡다고. 프레시 터트려가면서 해줘도 돼. 그러면 여기는 밝고 저 빛은 들어오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가지고 가자.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하겠습니다. 뭐 그럴 때는 50mm나 85mm를 가지고 가야지. 모델이 있어야지. 내가 해줄게. 지금 이게 우리 교회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지금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사진이라서 약간 오버노출이 된 사진이야. 정확하게 맞았다고는 보지 못하는데 교정을 하면 돼 이건. 그래서 근데 완전한 오버노출은 교정이 하기가 어려워.
이 사진이 지금 원본이 여기 이건 원본이 없는가 보네. 지금 이분이 사진을 한 장을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이게 이 우둘두둘한 벽이야. 이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보면 약간 보이지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픽스를 했는데 지금 이 치마 같은 게 원래 요 정도였어. 근데 잡아 느린 거라고 좀 멋있게 보이라고. 쫙쫙쫙쫙 느리고 손을 약간 픽스를 해주고 목도 주름이 많은데 픽스를 한 거라고 이게 어느 정도는. 근데 얼굴은 픽스를 못 해줘. 그렇게 하면 딴 사람이 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젊어지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주냐고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얼굴은 만지면 안 되는 거야 기본 틀은. 젊은 사람들은 가능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나이에 맞춰가지고 픽스를 해주면 되고 여기에다가 머리 색깔을 바꿔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어렵다고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이 사진이 이제 실내에서 찍어가지고 보기가 싫잖아. 그러면 이제 포토샵에 가가지고 지워버리는 거야 이것도 따가지고. 작업이야 간단하게 하면 쉬운데 이 사진이 지금 따가지고 없애버린 거야 다. 여기도. 근데 아까 사진하고 지금 이 사진하고 머리가 지금 여기 좀 늘어났걸랑 머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까 사진하고 그리고 틀리지. 머리 부분이 틀리다고 지금. 한쪽은 좀 지저분하게 머리가 지저분해지고 한쪽은 없어지고 그랬는데 이것도 다 따가지고 지금 없인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 부분도 지금 이 부분하고 틀려. 여기는 완전하게 없어진 부분이고 여기는 벽 우둘두둘한 게 보이지. 같은 사진이에요 지금? 네? 같은 사진이에요. 같은 사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못하니까. 치마를 약간 늘릴 수도 있고 우아하게 보이려고. 그리고 머리 부분도 여기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 이게 붙어 있으면. 그리고 옆에도 약간 붙여주고 지저분한 거 띄워주고 그거죠 이게. 그렇지만 얼굴형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 틀리잖아 이게. 머리가 이게 조금 뭐라고 하지? 그 미장원에서는 훅가시 한다거나 올려주고 좀 다듬어주고 이렇게. 그러면 딴 사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전에는 교정을 안 해요. 귀찮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주고 말지. 그러니까 이렇게 교정을 하면 자기가 의도했던 사진이 돼요 이게. 교회 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그 훌륭한 사진 작가님이 18년에 넣었어. 공짜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공짜. 그것도 뽑아줘. 자, 지금까지 한 거 이제 간단하게 해서 등가 노출 하면은 ISO하고 셔터 스피드하고 F값하고 서로 반비례해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낸다는 거 똑같아요. 지금 얘기와. 그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가 노출은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출값 때문에. 이것을 움직여 가지고 다른 사진을 똑같은 저건데도 틀리게. 여기는 아까 봐봐요. ISO는 같지만은 얼마를 줬어? F값이 2예요. 근데 이건 F값이 8이야. 그죠?
스피드도 200분의 1초야. 근데 여기서 3200이에요. 그렇지만 비슷한 사진인데 노출은 굉장히 밝아요. 그죠? 여기는 적정 노출이 돼. 이게 이렇게 틀려져요. 그죠? 여기는 좀 어두우니까 선명해지는 사진 같고, 여기는 선명치 못하고 이 사진이 틀려요. 똑같은 저건데도. 그러니까 선명한 사진을 얻기 위한 심도가 깊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조리개를 쪼여주는 거예요. 선명한 사진을 얻으려면. 그리고 조리개를 확 열어줬다. 선명한 사진을 절대 못 얻어요. 그거. 등가 노출은 같은 거리에서 변화를 줘야 이게 밸런스가 맞아요. 이 거리가 틀려짐으로써 이 계산 저희가 틀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같은 자리에서 등가 노출 저거를 해야 되고, 자기가 바꾼 그 조리개에 그 얼마였었는데 얼마로 바뀌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그 변화를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 이건 얼마를 주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고 나중에 그게 빨리빨리 와요. 그러니까 같은 노출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창의적인 노출하고는 상관이 똑같으니까 단지 선명하고 선명하지 않고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등간 노출법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카메라를 가지신 분들이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찍다 보니까 ISO가 올라가면은 이게 내려간다? 왜? 모르잖아 그걸. 그래서 실패하는 일이 많아. 이해하셨죠? 못해서 또 할 거니까 뭐 다시 뭐 다음 달에 또 한 번 할 텐데 뭐 이제 사진 시간이 오니까. 제일 먼저 찍어보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네? 연습하기 가장 좋은 거 처음에. 뭐 그건 어느 거고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제 경치나 예? 밖에 경치 같은 거는 안에 상관없이. 처음 찍는 사람들이 거의 찍으면은 누구를 찍어요? 자기 주변 사람들 먼저 찍는다고 사진을. 이렇게. 야 여기 서봐, 사진 찍어줄게 해가지고 가족을 찍고 하다가 그게 좀 어느 정도 되면은 밖에 야외로 나가요 이제. 그래서 경치를 찍게 되고. 근데 야경을 찍으려고 사람들이 트라이를 못해요. 거기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찍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 근데 카메라 초보자들이 찍는 게 야경이에요 원래는. 막 프로페셔널처럼 깨끗하게 찍는 사진, 그게 찍는 게 초보자들이.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가는 거. 왜? 야경 사진은 등식이 있어요. 그 방식. 그것만 지켜가지고 그대로 노출값 얼마, 초, 15초, 10초 이것만 딱 두고 그대로 릴리스 가져가가지고 딱 눌러주고 집에 가서 보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싹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야경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뭐 헐리우드에 뭐 깜깜밤중에 헐 일 없이 올라가요. 거기를 올라가서 삼각대 놓고 찍어 가져와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이제. 이게 내가 엊그제 일요일에 가서 찍은 사진이냐고 확대해가지고 딱 갖다 줘봐. 이 사람이 사진을 이렇게 잘 찍었어? 하는 게 야경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야경 사진 가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사진 진짜 잘 찍네 하면 어때요? 프라우드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낮에 이제 찍으러 또 다녀보고 해가지고 느는 거예요 사진이. 근데 사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가가지고 벽에 부딪혀요. 늘지도 않고 부딪혀. 근데 그 잠깐 동안 그걸 넘었으면 그때부터 팍 늘어요 사진이. 꼭 그런 때가 와요 한 번은. 근데 그것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거기에 딱 부딪히면 아이 나 안 해. 시간도 없고 하는데 안 해. 잃어버리고 장롱에다 처박아 놓으면 이제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뭐 구닥다리가 돼서 카메라는 자주 써야지 가지고 그냥 놔두면 손해예요 손해. 예전에 5D 3,000 몇백 불 주고 사가지고 계속해서 찍었으면 그 값 다 빠져. 그치? 써가지고. 그리고 어느 사람은 신제품이 나올 때 한 번이나 두 번 나오면 가는 사람이 있어. 그때는 싸게라도 내놓고 팔고 보태서 이걸 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안 팔아먹고 옛날에 썼던 거니까 내 손때가 묻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놔두면 이제 막 먼지 안고 뭐 저기 뭐야 배터리 다 나가서 방전돼서 없어지고 배터리도 새로 사야 되는데 안 사요. 그냥 놔두는 것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뉴원 가지고 쓰면 카메라는 자기가 뭐 5대 10대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꼭 좋아하는 카메라만 가지고 다녀요. 렌즈도 그러고 더 이상 가지고 다니진 않아요. 딱 그것만 가지면 다 해 그냥. 내가 얘기했죠.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은 저기 뭐야 35mm나 이런 거 가져가지고 넓게 잡아가지고 화각이 좋은데 나는 이게 화각이 안 좋은 렌즈를 가지고 갔어. 그러면 이걸 다 집어 넣어야 되는데 못 집어 넣잖아. 그럴 땐 파노라마 찍으라겠잖아. 지난번에도 얘기해줬잖아요. 파노라마. 사진을 한 컷 찍고 물려가지고 한 컷 찍고 물려서 한 컷 찍으면 웬만한 단체 사진은 다 찍어요. 3컷이. 2컷도 오케이.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붙여. 붙이면 하나로 나와 이렇게. 더 잘 나와. 그 사람 찍은 것보다. 그리고 더 넓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국 식당을 해. 이 작은 데를 넓게 보이는 게 목적 아니야. 그러면 한 장에 이거 안 나오잖아. 그러면 핸드폰은 굉장히 넓게 잡아. 그죠? 그러면 핸드폰 최대적으로 놓고 멀리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찍고 붙여. 하나로 만들어. 그러면 굉장히 넓게 보여. 그 차이예요. 광각기가 있으면 한 번에 휘어가지고 이렇게 넓게도 보이겠지만 광각이 없다. 그러면 커트 해가지고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더 잘 나와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야. 하나 가지고만 찍으려고 생각만 했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붙인다는 생각을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경치에 가가지고 한 경치만 이렇게 봐가지고 딱 찍은 것보다도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쫙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붙여가지고 하나 길게 해가지고 갖다 붙여놔봐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스토리가 되는 거죠. 스토리가 하나에 한 개로만 찍지 말고. 그러니까 뭐 그랜드 캐년을 가든 요세미티를 가든 그 한 장 그 장소에 그것만 국한하지 말고 이쪽에서부터 쫙 이렇게 보이는 데까지 찍어요. 염화직을 다 붙여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위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찍어? 들어넣어서 밑에 들어넣어가지고 찍어도 되지. 그렇지만 그럴 필요 없이 안에서부터 찰칵 찍어가지고 위로 붙이면 돼 그걸.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보면 라운드로 붙일 거냐 길이로 붙일 거냐 세로로 붙일 거냐 그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 갖다가 딱 불러놓고 클릭 한 번만 하면 지가 다 붙여지는데 얼마나 편해. 남이 보면 모르나요? 모르죠. 어. 그냥 이거 파노라마 사진 뭐 길은 놈으로 찍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찍어놓으면 갖다 그것만 달랑 놓으면 모르지. 근데 사진 찍는 사람들은 알죠. 그 붙였다는 건 몰라요. 근데
파노라마로 찍어가지고 길게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파노라마로 이렇게 찍었구나 하는 거. 왜? 파노라마 카메라가 있어도 길게 그런 걸로 찍었는가 보다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쫙 쪼개가지고 그걸 붙였구나 하는 걸 모르지. 근데 그걸 찍을 때에는 카메라 조리개나 내 렌즈를 만지면 안 돼요. 딱 맞춰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해야지. 그 길이가 여기는 이만한데 하나는 이만하면 그게 안 붙어지지 그게.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쓴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 돼. 그 자리에서 그냥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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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가면 갈수록 좋아요. 안 움직이고. 근데 여기서 삐뚤 하면 다 잘려나가요. 그거 만들어질 때. 위도 잘리고 아래도 잘리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될 수 있으면 일률적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다리를 놓고 돌려가면서 찍는다? 그건 백발백중으로 좋아요. 근데 이제 산에 가는데 내가 왜 삼각대를 그 무겁게 귀찮게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왜 그걸 가지고 가?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대고 조심해서 이렇게 돌면서 찍는 거지. 근데 집에 와가지고 해보면 많이 잘려나가는 것은 파노라마가 얇아요. 근데 제대로 된 사진이 넓어요. 그 차이예요. 그리고 끊어야 될 때를 걔가 딱 지정을 해가지고 딱 만들어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늘려도 되고 한데 그 사이즈대로 딱 그거 하면 돼요. 핸드폰에도 있잖아요. 있지. 찍어가지고 딱 되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전문 프로그램 그런 걸 많이 쓰지.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하면 내가 줄게. 그건 뭐 상관없으니까. 아시겠죠? 질문 있어요? 없으면 정각.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